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발 많이 하고 있는 저와 그 다음 추미애, 박범계, 김어준 등 이런 애들을 잡아들였던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이종배 시의원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붙들려서 지방에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게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지 마음대로 일정을 못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오늘 그 이종배 시의원이 오면 내가 키가 큰 건가? 잠깐만. 시의원이 왔으면 좋았던 게 이번 김어준의 이게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김어준의 TBS 관련해서 여러분들 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한 거 아시죠? 그걸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간 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저는 그 뭐 안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저는 이곳 상암동 TBS 와가지고 야 김어준 하나 때문에 니네들 다 밥줄 끊긴다라고 저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돼서 오늘 이 MBC 박성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MBC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싸우기 위해 이곳에서 투쟁을 선포한 김세희 대표와 이게 오늘 그런 부분이 너무나 잘 맞아서 오늘 이종배 서울시 의원도 이곳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목줄 잡혀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제가 대신 이종배 시의원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종배 의원의 그 뜻을 좀 전하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에 그 박성재가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걸 보고 제가 1월 초에 김세희 대표에게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므로 여기 좀 박성재와 관련된 이 좀 자료 좀 이렇게 좀 빼보라고 제가 닥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고발을 하셔서 좀 여의치가 않았는데 지난 그 서울 지방 국세청에서 520억에 대한 뭐 추징금 이런 뭐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연대에서 고발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제 서민 교수님에게 대한연대 대표님에게 확인을 해보니 최종적으로 고발장을 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김소연 변호사님에게 변호사님 하고 제가 엊그제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고발장을 사랑과 정성으로 다듬어서 오늘 11시에 고발장을 넣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가서 고발장을 넣고 제가 먼저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님을 기다렸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MBC 앞인데 MBC 사장과 간부들을 고발했거든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오늘 저녁 MBC 뉴스 데스크에 이 MBC 사장 고발건 기자회견 그리고 김세희 대표의 출정식 소식이 과연 뉴스로 나올 것인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앞마당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출정식인데 MBC가 과연 공영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하고 또 중요한 소식들 본인들에 대한 비판이어도 가감없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이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종배 시의원 자꾸 강조하신 이유는 이종배 서울시의원께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나갔습니다. 뭐 많이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전직 광역의원으로서 아마도 연찬에 이런 데 끌려갔나요? 네,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아마 어디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네,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마음 우리 단장님께서 대신하고 이제 고발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경부터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부터는 3년간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MBC에 대해 약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약 20억 원의 경우에는 MBC 전현직 사장들과 임원들인 저희가 오늘 고발한 박성재, 최승호 등의 피고발인들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 지원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MBC 제3노조, 우리 그냥 김세희 대표님은 MBC 노조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MBC 노조에서는 2022년 11월 17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사 제3노조 소속 A 직원은 최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성재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제3노조 소속 직원들 또한 부친상, 빙모상, 빙부상 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경우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간 뒤 이를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MBC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3노조 직원들이나 비언론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이를 어떠한 근거 없이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사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임무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MBC 제3노조 비언론노조의 다른 노조 직원들에게만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MBC 전현직 사장이며 그리고 MBC의 경우 공직 유관 단체로서 법적으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입니다. 제가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카드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여러분 제가 세금 감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모든 MBC 직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경조사비를 차별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행이었다.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다. 세무당국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들통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지난 지방선거 때 후원금 유용에 대해서 안 들키면 괜찮다라고 했던 모 후보랑 비슷하네요. 네. 이에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에 대한 낭비와 사적 유용을 없애고자 이 사건 고발장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세금 탈루 행위로 규정하고 추징금을 이미 부과한 것처럼 위 고발 사실 이외에 인지되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자유대한민국당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숟가락만 얹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게 2020년도 7월경 오후 3시에 그 친구가 있었던 서울대 앞 고시원에서 낮술 먹여가면서 꼬셨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사람들에게 젊은 애들을 밀어넣어야 된다, 제도권을 넣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우파의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떡잎이 있는 될성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되는데 이 우파에 있는 거지같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저를 비롯해서 젊은 변호사들과 뜻이 있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실제로 본인들이 앞다리 나서지 않고 지원하는 세력으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청년 최고위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지난 6년 동안 혼자서 대리운전하면서 아침에는 고발장 쓰고 이런 6년의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친구는 실제로 행동을 해왔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세희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지 같은 자들은 그 행위를 멈추길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 그리고 김세희 대표도 좌충우돌을 하지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과 맞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이 자리에서 12시부터 이게 소리가 다 울리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하는 그 박성재를 규탄하는 그리고 이 피고발인이 되어 있는 박성재가 연임한다는 건 더 이상 국민된 도리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천막 투쟁 장소를 선정한 이 김세희 대표와 함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곳에서 짧지만 강력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만 뒤돌아 보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돌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100여 분 정도가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안 하니만 못한 집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최고야 차장님은 여기 오신 분들 얼굴을 다 찍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곳에 안 온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로만 지지한다. 그리고 이 MBC 방송을 정상화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점심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할 테니 적어도 100여 분이 오셔서야 이 집회가 초라한 집회가 안 되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세희 대표님 출정식 축하드리고요. 항상 어려운 길만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별로 네, 저도 같은 사람이라서 네, 이게 운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슬로건 중에 하나 노빠꾸라고 이렇게 했던데 네, 노빠꾸 끝까지 쭉 밀고 가시기를 응원드리고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를 보고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또 김세희 대표님을 보면 막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들을 아슬아슬한 고비를 뭐 견뎌내고 정권 교체까지 정말 본인의 그 까칠한 뚝심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힘에는 그루밍 보수, 네, 착한 보수, 웰빙 보수, 네, 그냥 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곳에 앉아서 언론에서 패널로 나가서 한마디 툭툭 농담, 김어준식의 농담 해서 헤드라인 하나 장식해서 인지도 높여볼까 하는 청년 호소인들밖에 없습니다. 자,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 저는 정말 그 잘 모르고 정치판 뛰어들었는데 2016년, 17년 이렇게 태극기 어르신들께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광화문에서 힘들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쓰셨던 거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제 또래 이하
웰빙 청년 호소인들이 청년 정치란 이름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대표의 가장 큰 공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침 우리 인싸뉴스 정말 재밌게 보잖아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하면 하나도 안 들을 텐데 곽성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김세희 대표님의 가장 큰 공을 찾자면, 정말 어린 이렇게 문화 전쟁 한다고 하는 어린 배우들부터 정말 어디서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할 원로 어르신 정치인들까지 두루두루 세대 통합을 해서 보수의 기치 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뚝심을 방송을 통해서 지난 5년, 6년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책임당원분들, 저도 곧 복귀할 거니까 당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